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피곤합니다. 몸도 지치지만 마음은 더 지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움켜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체면, 기대, 걱정, 통제하려는 마음까지 쥐고 있을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살아가는 법을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처럼 흐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밤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부딪혀서 부수려 할까요? 아닙니다. 물은 바위를 피해 흐릅니다. 돌아갑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결국 바위를 이기는 건 물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면 단단했던 바위도 깎이고 닳습니다. 힘으로 부수려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긴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억지로 밀어붙이고 악착같이 붙들고 온 힘을 다해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지치고 부러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물처럼 흐르면, 바람처럼 스쳐가면, 나뭇잎처럼 놓아버리면 오히려 멀리 갑니다. 오래 갑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놓아야 채워지고 비워야 가벼워지며 흐르면 막히지 않는다는 거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 걱정인가요? 얘가 결혼은 할까? 직장은 괜찮을까? 손주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밤새 뒤척이시죠?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잔소리로 들릴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과거에 붙들려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저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만 않았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혹시 돈 걱정인가요? 이걸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은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있는데도 불안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쥐고 있을수록, 통제하려 할수록, 놓지 못할수록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가을 산을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빨간 단풍잎, 노란 은행잎. 나무는 그 잎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 내 잎인데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립니다. 왜일까요? 봄에 새 잎이 날 거니까요. 놓아야 새 것이 옵니다. 붙들고 있으면 새 잎이 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붙들면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과거를 붙들면 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을 붙들면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놓으세요. 놓아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가벼워집니다.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박 할머니는 평생 아들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결혼 걱정, 직장 걱정, 손주 걱정. 끝이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찾아가서 챙기고, 돈도 보태주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그만 좀 걱정하세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가슴이 무너지더랍니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결심하셨답니다. 놓자.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다. 전화는 줄이고 간섭은 멈추고 그냥 믿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찾아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놓았더니 오히려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놓음의 힘입니다. 붙들면 멀어지고 놓으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놓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손을 놓는 순간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위로와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 강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강물이 흐릅니다. 산에서 바다로 계속 흐릅니다. 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강물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갑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을 붙들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날씨를 보세요. 비가 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아,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운이 정말 없어.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네. 처마 밑에서 좀 쉬다 가야지. 누가 더 편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멀리 산다면? 왜 그렇게 멀리 가? 자주 못 보잖아. 매일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재촉합니다.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전화 받기가 무겁습니다. 멀어도 괜찮아. 내 인생이니까. 그곳에서 잘 살아라. 자식은 고맙습니다. 오히려 자주 연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부러지고 흐름을 따르면 멀리 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아,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도 못하겠네. 짜증만 늘어갑니다. 마음까지 아픕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 이제는 천천히 가자. 무리하지 말고 내 속도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다시 강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럼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럼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억지로 붙들지 말고. 돈이 부족합니까? 그럼 쓰는 걸 줄이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뜻대로 안 되어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바람을 보세요. 나무를 만나면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고 지나갑니다. 나무도 맞서지 않습니다. 흔들릴 뿐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시련도 그렇습니다.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뿌리가 깊으면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깊게 할까요? 비우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뿌리는 저절로 깊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여러분,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쌓여있는 물건들 얼마나 됩니까? 입지 않는 옷, 안 쓰는 그릇,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봉투, 박스. 버리기는 아까운데 쓰지도 않습니다. 집만 좁아집니다. 마음도 답답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려보세요. 오늘은 낡은 옷 한 벌, 내일은 깨진 그릇 하나, 모레는 쓰지 않는 책 한 권. 일주일만 지나면 느끼실 겁니다. 집이 넓어졌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물건이 쌓여 있으면 눈에 거슬립니다. 저것도 정리해야 하는데 언제 치우지? 안 보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비우고 나면 시원하다. 눈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물건만 비우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비워야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는 웃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자꾸 자랑만 하는 거야?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 억지로 웃느라 지쳤습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어떻게 그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의 가치는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만남의 질입니다. 100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3명을 깊게 아는 게 낫습니다. 거절하세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봬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동창회, 경로당, 등산 모임. 일주일이 빼곡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니까 좋네. 피곤합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이러다 죽겠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진짜 편한 친구 서너 명만 남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억지 웃음이 없습니다. 자랑 경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도 비우고 관계도 비우고. 이제 마지막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후회, 미래 불안,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 그 짧은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지나갑니다.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우리는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둡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이 떠올랐네. 인정하고 보내세요. 붙들지 마세요. 후회가 떠오르면 후회가 떠올랐네. 그리고 보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어느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관계를 비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생각을 비우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큰 집? 많은 돈? 성공한 자식?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세요.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신가요? 따뜻한 국 한 그릇 후루룩 마십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아, 따뜻하다. 그 순간 행복합니다. 산책을 나가세요. 길가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 예쁘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집니다. 손주가 웃습니다. 까르르. 그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을 봅니다. 오늘은 새싹이 얼마나 자랐나. 그게 하루의 낙이랍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고요? 대수입니다. 그 작은 기쁨이 하루를 살게 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새들에게 모이를 줍니다. 참새들이 날아옵니다. 쪼아 먹습니다. 귀엽네. 그 모습을 보는 게 아침의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자꾸 큰 걸 바랍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자식이 성공했으면, 건강이라도 좋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면 평생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끝이 없으니까요. 복권 당첨돼도 더 많이 당첨됐으면, 자식 성공해도 더 높이 올라갔으면, 건강 좋아져도 더 젊었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만족하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편한 잠자리, 이것만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내 기준은 남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덜 아프면 감사한 겁니다. 어제보다 잘 잤으면 행복한 겁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편하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만족하느냐입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매일이 행복합니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이냐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체면도 지켜야 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1.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자식?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입니다. 체면? 이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던 것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때 그랬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못 삽니다. 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잊으세요. 미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병들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사세요. 지금만 사세요. 오늘 해가 뜨면 감사하고, 오늘 밥을 먹으면 만족하고, 오늘 밤 누우면 편안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새를 보세요. 남쪽으로 날아갈 때 무거운 짐은 다 버립니다. 가벼워야 멀리 가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 멀리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을 덜어내세요. 욕심, 걱정, 집착,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멀리 갑니다. 멀리 가면 오래 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그냥 흐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물처럼 흐르세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세요. 싸우지 마세요. 억지로 부수려 하지 마세요. 나뭇잎처럼 놓으세요. 자식도, 과거도, 걱정도 때가 되면 놓으세요. 새 것이 올 자리를 비워두세요.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인정하고 보내세요. 붙들지 마세요. 바람처럼 스쳐가세요. 인생의 시련도, 사람의 상처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서니까요.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힘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지나가고, 나뭇잎처럼 놓으면 됩니다.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고, 마음 편한 사람과 웃고, 밤에 편히 눕는 것,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 잘하려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무엇이 마음에 닿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